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승리, 그리고 정준영, 그리고 또 한 명 유모 씨.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카톡방 3인 줄소환. 어제 줄소환됐습니다. 성접대 불법 촬영 고위층 연루 동시 수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요. 경찰 승리 정준영 상대 집중 추궁했고요. 승리 동업자 유 씨도 피의자 조사.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사건 배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언제 넘겨봐서 검찰이 시작할지 또 이런 것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여기 이 그림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승리 씨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정준영 씨가 연결돼 있고요. 또 유모 씨도 연결돼 있고 위쪽으로 보면 클럽 버닝썬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옆으로 인물과 전직 경찰관들. 아무튼 버닝썬 스캔들 개요인데요. 한눈에 그냥 보이시죠?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수사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승리와 정준영 씨 어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거든요. 귀가하는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군 입대전은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소명하실 겁니까? 휴대폰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휴대폰 경찰 조사에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예, 씨가 버닝썬 제출했습니다.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정말 죄송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 네. 오늘 각각 6시,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승리 씨는 16시간, 정준영 씨는 21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일단 하나 궁금한 것이요. 어제 이른바 이제 3인방이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에 출석한 시간이 각각 달라요. 오전, 오후, 그리고 또 오후 좀 지난 시간.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갔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기 3인방에서 연루 동시 수사인데 저런 경우는 이렇게 동시에 같이 부르는 경우는 없고 저렇게 다 각자 부르는 겁니까? 이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러니까 같은 범죄 사실은 아니고 제각각의 범죄 사실들이 있죠. 다만 그 증거가 그 단체 카톡방이라고 하는 그 같은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따로따로 부른 것 같은데 지금 정준영 씨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성범죄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받쳐 있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 서울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다른 경쟁 업체에서 신고한 사건을 봐줬다. 봐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정준영 씨가 좀 당황하는 게 보이죠. 사실은 더 큰 의혹은 저 문제죠. 성범죄는 다 인정을 한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거는 경찰과
가해 유착이고 또 하나는 정준영 씨의 2016년 9월의 사건이 예. 어떻게 그렇게 고선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냈는지. 그렇죠. 그냥 예.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그 휴대전화가 예. 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수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게 처리를 누가 했는지 정준영이 예.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소속사가 나서서 처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예. 이 유명 연예인들이 신귀족들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외려 지금 많은 견제들을 받고 예. 있는데 이 유명 연예인들이 외려 그 이전에 특권들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준영 씨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뭐 긴급 체포는 아니더라도 청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집에 돌아갔지만 일단 조사를 마친 거니까요. 예,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예.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런 건 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 씨는 나오면서 지금 군 입대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 연기 신청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수입니다. 여론에 대한 압박을 의식한 거겠죠? 이제 그 예. 군인 신분이 되면 예. 일반 수사 기관이 조사하기가 어렵고 군 검찰로 넘어갈 수 예, 있으니까 그러면 수사 공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입대 연기하는 것이 맞고 종결이 되면 그때 처분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 입영 연기 뭐 했던 이 발언이 알려지기 전에서 어제 상황에서는 경찰이 군 검찰과 뭐 적극 협조해서 처리했다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루고 좀 있어요. 연예인 경찰 유착.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착 고리였나? 누구 얘기일까요? 승리 단톡방에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유 씨. 이 유 씨. 어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긴 했어요. 자,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리홀딩스 대표입니다. 뭐 유명 배우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어제 경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보, 이번 사안에서 제보한 변호사는 경찰총장 얘기는 승리 지인이 유 씨한테 듣고 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FT 아일랜드 최종훈 음주운전 뒤 유 모모 형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 모모 형, 유 씨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의혹까지 터지고 있어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유 씨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설명만 있어요. 유 씨는 이들과 뭐 정준영, 승리 요 내용입니다.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최근 폭로된 성접대 및 성관계 몰카 단체 카톡방의 참여자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유 씨와 승리, 2016년에 유 씨의 성인 유, 승리의 리를 따서 유리홀딩스를 세웠다. 유리홀딩스의 뜻은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군요. 그렇다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요. 일단 중앙일보는 유착의 고리였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채영 교수님. 어제 사실은요. 이 유 씨가 어제 조사 받았는데 포토라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다. 그래서 아마 경찰 측에서 신원을 좀 가려주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원래 포토라인에 설 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몰래 조사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뒷말이 있긴 합니다. 유 씨, 이 유 씨가 경찰에서 내놓는 진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개개인이 저지른 예. 불법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경찰과 연예인의 예. 유착. 예. 말하자면 이 유착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예.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제보를 한 변호사가 경찰이 제보를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경찰이 지금 불신받고 있고 또 2016년도 사건에서 예.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상당히 신뢰를 잃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들이 예.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수사가 무마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16년도부터 무리를 일으키고 했지만 예. 방송사는 이런 사람들을 역과하지 않고 그대로 출연시키고 계속 출연시켰다. 몸값을 높여주고 거기에 기획사들의 로비력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스타들을 괴물로 키우는 데는 이런 수사기관의 커넥션과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뭐랄까요 캐스팅 예. 그리고 또 이 기획사의 엄청난 로비력 지금은 기획사들이 덩치가 커지고 거의 재벌 수준까지 이 커졌는데요. 예. 여기서 미디어도 한번 반성할 부분이 뭐냐면 예. 이 연예 저널리즘에 관한 한 예. 이 비판이나 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없어졌다시피 할 정도로 홍보만 일방적으로 해왔던 그런 책임에서도 연예 저널리즘은 예.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했던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예. 개인의 불법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사회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켰던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창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게이트란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사건 정도가 아니라 게이트 커지고 있어요, 점점. 자, 요 유착 의혹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카톡방 큰일 날 내용 휴대전화 제출 말라. 3년 전 2016년 얘기입니다. 3년 전에 변호사가 이런 조언을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아일보가 정 씨를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정준영 몰카 고소당하자 단톡방 멤버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렇게 자문했답니다. 큰일 날 내용 있다. 휴대전화 제출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당시 실제 휴대전화를 무슨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다 어쩐다 했는데 복구 안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증거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도 밑에 좀 있습니다. 영상 지워도 복구할 텐데 어쩌나 멤버들 외부에 알려질까 대책 고민했는데요. 실제 경찰 제출 않고 포렌식 맡겨서 뭐 검찰에서는 증거를 못 찾아갔고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뭔가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어떤 이 측근, 정씨 측근 얘기를 들어서 전한 건데 이 내용이 진짜 맞다면 뭔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유경호 의원님. 저런 점에서 저는 유착이라기보다는 비호가 더 맞는 표현이 표현을 아닐까. 비호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비호를 할까를 지금은 짐작만 해야 되는데요. 통상 영화에서나 또는 과거에 나타났던 사례를 보면 승리나 정준영이라는 이런 연예인들이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신귀족이라고 표현을 참 잘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괴물처럼 큰 거는 돈 때문 물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기획사의 역할 아까 김창희 교수님 말씀처럼 역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버젓이 여성들이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잃은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 많은 여성 중에 피해 신고가 왜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신고된 피해를 과연 그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파헤쳤느냐. 왜 파헤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피해 여성이든 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든 간에 덮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사안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게 연예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어느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의 자제이기 때문인지 또는 당사자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이유 때문에 혹시 비호가 있었다면 그걸 파헤치는 게 지금 이번 버닝썬 사건의 핵심이지 정준영이나 승리라는 저런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일탈에 빠져 있는 연예인들 몇 명 솎아내고 그다음에 기획사라는 곳 몇 개 단죄를 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부끄러운 상황에 또 빠질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예. 이렇게 버젓이 예.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전할 수 있었던 거에는 저는 유착 정도가 아니라 비호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게 뭔지를 이번에 파헤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은 다 불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인물, 눈에 보이는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는커녕 빙산의 일각이다. 뒤에 엄청난 무언가의 비호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들 좀 공통적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사안과 관련된 마지막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이제 소속사 얘기가 조금 나왔네요. 소속 연예인 감싸기만 하다. 기획사들 뒤늦게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카 본 적 없다던 용준영 소속사. 참고인 조사 끝나자 사과하고 인정을 했어요. 일단은 몰라, 없다, 아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음주운전 논란 최종훈 소속사도 의심 정황, 뒷북 퇴출시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사들께서 뒤늦게 꼬리 자르기다. 보도가 나오면 일단 부인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민수 교수님. 네. 소속사들도 지금 이 정도 사안이 터진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인식이 저런 반응들이 예.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 예. 우리와 다른 겁니다. 인식이. 어. 뭐 우리보다는 많은 내용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연예계 일탈 예. 사건이랄지 뭐 우리가 참 모르는 그런 비리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나오는 거론되는 연예인들, 가수들 뭐 예. 이분들이 이른바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쉽게 내치지를 못한 거예요. 예. 워낙에 캐시카우라고 할까요? 아. 뭐 돈도 예. 많이 벌어들이고 하는데 저런 반응들을 보였던 거고 예. 저는 이번 사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가 예. 일단 20만 건이라는 카톡 메시지가 사실 2016년도까지입니다. 예. 그럼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예. 3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 그 뒤는 저 친구들이 저 사람들이 딱 끊었다. 아. 이른바 도찰도 끊었다. 아. 그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게 경찰도 이른바 용어가 우리가 못 들어본 용어죠. 경찰총장이라는 게.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용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경찰청장 아니면 검찰총장이 예, 예. 있는 건데 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016년 3월에 음주운전을 막았다는 게 저는 정확히 이게 무슨 보도를 막은 건지 아니면 이거 몰랐던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실제로 이런 음주운전 예. 이후에 뭐 사고가 있거나 예. 뭐가 있었는데 그 전체를 덮었다는 거죠. 예, 예. 그 정도를 가능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고위층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첨구하고 싶은 건 이 시점에서 예. 이번 이 경찰과의 유착 비호뿐만 예. 아니고 저는 탈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예. 어제 그 방정훈 변호사가 예, 예. 방송 나와서 한 얘기 중에 하루 매출액만 봐도 어마어마했다고 아. 했거든요. 그러면 수년간 이뤄진 과정에서 예. 과연 그러면 탈세라는 것이 세무사 뭐 일 개인의 세무사의 예, 예. 조언으로 가능했겠느냐. 그 액수가 수십 수백억이 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또 세무 당국과의 유착국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저는 지금 여기는 소속 연예인 감싸기만 하다라고 했는데 기획사가 감싸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예.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저 옆에 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입건유예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검찰의 처분을 받고 오. 유아무아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입건유예는 뭡니까? 입건을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내사 다음에 입건인데. 예, 예. 그러니까 입건유예에 대해서 당시 법조인들도 세상에 이런 처분이 다 있었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한류라는 것 때문에. 한류라는 것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막아주면서 이게 뭐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면 이 중국에서 돈을 얼마를 버는데 뭐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나가면 한류 스타인데 예.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그런 봐주기였던 건지 말씀하신 대로 비호가 어떤 뭐 뇌물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것도 주고받아진 거지. 저는 이걸 아주 큰 그림으로 예.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수사기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예. 경찰이 몰매를 받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도 이상해요. 저 정준영 씨 사건 종결되고 한 거 보면 뭐 박범 씨 사건도 예,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는 좀 국정조사 같은 국회에서 이런 것도 좀 다뤄봤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아이디어를 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뭔가 규모가 그리고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